교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5일 제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은 오후 4시 30분입니다.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잘못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침략을 많이 당한 나라다. 그걸 누가 통계를 했는지 침략을 600 몇 번 당했다든지 이런 통계까지 나오는 예가 있는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전쟁이 가장 적었던 나라입니다. 전쟁이 가장 많았던 나라는 유럽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에는 나라가 많습니다. 현재 EU에 가입한 나라가 27개나 됩니다. 이 전쟁은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니까 나라가 많으면은 자연히 전쟁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데 한국 주변에 나라다운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그 뒤에 러시아 이 정도죠. 나라가 적으니까 전쟁할 기회가 적었다는 겁니다. 전쟁다운 전쟁은 한국 전쟁, 6.25 남침, 그리고 태평양 전쟁, 러일 전쟁, 청일 전쟁, 병자호란, 그 다음에 임진왜란, 몽골의 침략, 그리고 요나라의 침략, 그 올라가면 삼국 시대의 전쟁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전쟁은 유럽에서는 100년 사이에 그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사 1000년 동안 있었던 전쟁을 유럽 사람들은 100년 사이에 다 치르게 됩니다. 한번 꼽아볼까요? 독일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독일이 겪었던 전쟁, 독일이 했던 전쟁도 포함되는 거죠. 사실은 독일이 전쟁을 많이 일으킨 나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보불전쟁, 프랑스로 쳐들어가지고 보불전쟁 일으켰습니다. 그 앞에는 오스트리아로 쳐들어가지고 또 전쟁 일으켰습니다. 그 전에는 덴마크를 쳤습니다. 또 그 전에는 나폴레옹 전쟁에 끼어들어가지고 워틀루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유럽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제가 통계를 잡아보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영국, 프랑스, 독일, 프랑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얼마나 전쟁이 많았겠습니까? 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한국이 전쟁이 많았다고 가르치는 역사학자들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많은 나라일수록 군사문화가 발달합니다. 군사문화가 발달하면 과학이 발달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경제가 발전합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은 중산층이 생깁니다. 중산층이 생기면 민주주의를 하게 됩니다. 즉 전쟁이 많았던 나라에서 바로 민주주의가 발달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럽,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고, 동양에서는 무사 집권 시대가 700년 이상 계속되었던 일본에서 성공적인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이 일으켰다가 망해가지고 민주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에 큰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군사 문화가 발달한 나라에서 경제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한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합니다. 즉 군인 지배 체제를 오래 겪었던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합니다. 그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큰 법칙입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 대부분이 지배층이 왕족이나 귀족들이 군인이었습니다. 똑같은 나라가 일본이었죠. 일본과 유럽 나라가 자주적 근대화에 성공해가지고 오늘과 같은 경제강국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적다가 보니까 군인들이 집권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요. 군인들이 집권했던 시기는 신라시대에 있어요. 신라상국시대.
그리고 고려시대 무신정권, 조선조는 그런 시대가 없고요. 그 다음에 1961년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30년 동안 집권한 거.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그 5.16은 우리 역사에서 800년 만에 처음으로 무신정권 이후 800년 만에 처음으로 군인들이 집권한 아주 드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군인 집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30년 시절에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과학을 진흥시키고 해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기반, 즉 중산층을 육성하고 뭐 의료보험제도라든지 중화공업체제를 만들어서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놓았으니까 우리나라 또한 군인들이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이 군사문화에 너무나 무지합니다. 군사문화에 무지한 사람은 지식인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지식 중에서 상당 부분은 군사에 대한 지식입니다. 전쟁에 대한 지식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까요? 지식이란 한자를 한번 써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지식하고 그 한자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는 화살시 옆에 입구입니다. 이게 지입니다. 지. 안다는 거. 지. 화살시 옆에 안다는 게 뭐냐 도대체. 지. 알지자 아닙니까? 안다는 것은 화살과 입구를 안다. 사람 입을 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안다는 것은 화살로 상징되는 전쟁을 아는 것이고 입구로 상징되는 경제를 안다는 겁니다. 전쟁과 경제를 모르면은 그것은 가똑똑이라는 거죠. 가똑똑이 중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상당수 기자들과 그리고 사법시험 합격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쟁을 모릅니다. 경제도 잘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 다음에 지식 할 때 식을 한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이 한자로 어떻게 써져 있습니까? 세 가지 한자가 종합된 게 식자죠. 인식할 때 식자 아닙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말씀은입니다. 말씀은. 인문적 지식. 가운데가 소리 음자입니다. 예술이죠. 그 옆에 붙어 있는 게 창과입니다. 창. 찌를 창과. 이게 또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지식할 때 그 식은 첫째 인문적 지식, 음으로 대표되는 예술적 감수성, 그 다음에 창과니까 전투를 잘한다. 전투와 예술과 인문적 지식을 가졌을 때, 그리고 그 앞에 지로 대표되는 경제와 전쟁을 알게 될 때, 그게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의 지식 체계를 구성한다, 이 말이죠. 지식의 5대 요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식의 5대 요소. 첫째, 화살로 대표되는 전략, 입구로 대표되는 경제, 말씀은으로 대표되는 인문, 소리음으로 대표되는 예술, 창과로 대표되는 전술. 전략, 전술, 경제, 인문, 예술, 요 5개를 아는 사람이 진짜 지식인이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법시험 합격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둘 다 사법시험 합격자입니다. 두 사람이 지식인 맞습니까? 두 사람이 법률 문서는 뭐 달달 외웠겠지만은 지식인으로 보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군인적 교양이 전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커맨더 인 치프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고 사령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계급으로 치면 원수입니다. 5스타입니다. 그러면은 군인적 교양을 갖추고 그렇게 행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군인 정신이 도무지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독서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군사에 대해서 무죄하면은 그건 가똑똑입니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비가 왔습니다. 그런 자리는 비를 맞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유럽의 지도자들이 현충일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그 하얀 비닐 우비 같은 거 안 씁니다. 비를 맞습니다. 비를 주룩주룩 맞습니다. 폭우도 그냥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차렷 자세로 화환을 갖다 바친다든지 분향해야 거기서 감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날 비가 쏟아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비닐 옷을 입고 분향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근사했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도 이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 군인 정신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특히 군대 갔다 온 사람들도 그 장면을 보고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꼈습니다. 기자들도 그것을 지적한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제가 거의 유일하게 지적을 했더니 저보고 또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그 분향하는 것은 전투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겁니다. 전장에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데 총탄이 비 오듯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가 조금 온다고 해가지고 옷이 아깝다고 우비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인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뭐 군대 안 갔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군대 안 갔는데 그 옆에 모시는 경호처장은 육군 중장 출신이잖아요. 육군 중장 출신이 어떻게 그런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 중장 또한 경호처장, 중장, 뭐 엘리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중장의 군인 정신이 그 정도면은 우리 육사교육, 우리 군대 교육 정신 정말 문제입니다.